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얼굴이 밤새 울기라도 한 것처럼 퉁퉁 부어 있는 걸 느낀 적 있나요?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걸 본 적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두세 번이나 화장실에 가려고 깨지는 경우는요? 요즘은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아요. 선생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제는 꿀을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느냐,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이 탓이겠지, 물을 많이 마셔서겠지, 잠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해준다면 그게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넘겨버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고 맙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아주 정교한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필터가 점점 딱딱해지고 막히기 시작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부종으로 끝나지 않고 평생 혈액투석기에 의지해야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병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자신이 이미 위험한 경계선 바로 근처까지 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라도 제대로 조절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심지어 손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많은 한국의 고령자들이 매일 하고 있는 아침 습관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10년 이상 더 빨리 늙게 만들 수도 있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해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자신의 습관이 무심코 신장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침에 마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한 잔의 물이 왜 사구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어쩌면 치유와 손상의 경계가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고령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산다고 믿고 식생활도 조심했는데도 이유를 모른 채 신부전과 마주하게 된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에게서 자주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꿀물을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꿀은 원래 소화에 좋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을 정화하고 신장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마시느냐에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실 경우 그 생리적 작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는 물질이 되기는커녕 꿀은 과도한 열로 인해 소중한 효소들을 잃게 되고 몸에서는 정제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은 생각처럼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액 속으로 들어온 당을 처리하느라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60이 넘은 한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아침 꿀물을 마셨지만 신장 기능은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자세히 물어본 뒤에야 그분은 늘 막 끓인 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상태의 물에 꿀을 타 마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야 속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모든 걸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신장은 정말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기능의 절반 이상이 망가져야 비로소 겉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아침에 가벼운 부기, 밤에 소변 보러 자주 깨는 일, 이유 없이 계속되는 피로감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 매일 아침 아무 의심 없이 마시던 그 익숙한 꿀물 한 잔부터 우리의 건강해 보이는 습관을 진지하게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꿀과 신장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의사 선생님,
신장이 안 좋으면 단 걸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꿀도 당인데 어떻게 좋을 수 있죠? 바로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꿀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거나 본질을 제대로 알면 오히려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괜히 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혀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정제당과 천연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흰 설탕은 사실상 죽은 결정체에 가깝습니다.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화학적으로 분리 정제된 것으로 단맛만 남아있을 뿐 비타민도 효소도 미네랄도 거의 없습니다. 이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혈액을 더 끈적하고 탁하게 만들어 마치 물에 풀을 탄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신장 안에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 즉 여과를 담당하는 사구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결과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 사구체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 이상으로 인한 신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흔한 경로입니다. 천연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꿀은 꽃과 벌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그 안에는 자연 상태의 단당류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프로폴리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히 180가지가 넘는 활성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생화학 반응에 직접 관여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 모세혈관 내부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이후의 신장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필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탄력이 좋지만 만성 염증, 높은 혈당, 과도한 염분 섭취, 산화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구체는 점점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우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고 물과 나트륨이 몸에 남아 부종, 고혈압,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천연꿀은 제대로 사용될 경우 신장을 진정시키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물질은 신장 세포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즉 사구체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생물학적 녹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일부 효소는 혈관벽의 탄력을 개선해 사구체를 지나는 혈류가 더 부드럽게 흐르도록 하고 미세 손상을 줄여줍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효소 중 하나로 포도당 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몸 안에서 아주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는 의료용 소독제처럼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 요로 내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입니다. 요로 감염이 자주 재발하는 분들에게는 꽤 의미 있는 자연적 보조 기전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점이 있는데 꿀은 신장을 쉬게 해준다는 역할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고기나 생선, 복잡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암모니아, 요산 같은 노폐물이 많이 생기고 이것들은 모두 신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반면 꿀에 들어있는 자연 단당류는 벌이 이미 한번 예비 소화를 해놓은 상태라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에너지로 흡수되고 복잡한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즉 신장에 추가적인 무거운 일을 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해질 균형입니다. 꿀에는 자연적인 칼륨이 적당량 들어 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거나 초기 단계의 신장 저하가 있는 사람에게 이 칼륨은 소변을 통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은 국, 김치, 짠 발효식품 등 염분 섭취가 많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이 물을 붙잡게 만들어 아침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꿀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러한 조절 과정에 도움을 주어 아침에 느끼는 가벼운 수분 정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에서는 천연꿀을 올바르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신장과 관련된 염증 지표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꿀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돕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제가 말한 이 모든 이점이 꿀 속에 효소가 살아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핵심 지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만으로도 천연꿀은 생물학적 가치를 모두 잃은 단순한 당용액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신장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당을 처리하느라 역과 부담이 더 커집니다. 다시 말해 꿀이 신장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너무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마시거나 뜨거운 커피에 넣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보약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신장은 매일 조용히 더 많은 일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꿀을 정확히 어떻게, 어느 온도에서, 어떤 시간대에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실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신장을 보호하는 것과 매일 조용히 손상시키는 것 사이의 경계를 만듭니다. 꿀의 진짜 가치가 그 안에 살아있는 효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꽤나 냉정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마시기 위해 꿀을 타는 그 순간에 그 효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급 의학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몸에 밴 하나의 습관 때문입니다. 바로 뜨겁게 마셔야 몸에 좋다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든 세대일수록 아침에 뭔가 뜨거운 것을 마시면 속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내장이 좋아진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펄펄 끓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에 따라 꿀을 넣고 잘 저은 뒤 후후 불어가며 마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목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더 굳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순간 꿀은 더 이상 꿀이 아닙니다. 꿀 속의 효소는 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정교한 단백질 구조를 가진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약 60도를 넘기기 시작하면 효소 구조는 변형되기 시작하고 물이 끓는 온도에 이르면 거의 모든 효소가 파괴됩니다. 효소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 역시 크게 감소합니다. 그때 당신이 마시는 것은 사실상 꿀향이 나는 설탕물에 불과합니다. 이 용액이 몸에 들어가면 신장은 효소가 살아있을 때처럼 도움을 받는다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몸은 이것을 빠르게 처리해야 할 당분으로 인식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늘고 혈당이 출렁이며 신장은 혈액 속 남은 당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장을 쉬게 하기는커녕 아침부터 혹사시키는 셈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조용하지만 꾸준히 누적되고 그 결과는 수년이 지나서야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온도는 얼마일까요? 답은 복잡한 숫자가 아닙니다. 약 40도 정도.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편안한 목욕물 같은 온도입니다. 온도계가 없다면 손의 감각을 사용하세요. 손을 움찔 빼지 않아도 되고 마시기 전에 불 필요가 없는 정도라면 적당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꿀이 잘 녹으면서도 효소는 살아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만 맞춘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임상에서 제가 느낀 바로는 꿀의 신장 보조 효과는 주방에 흔히 있는 또 하나의 재료와 올바르게 함께 사용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천연 식초, 특히 발효된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 걱정합니다. 식초는 산성인데 신장이 안 좋으면 해롭지 않나요? 이건 역시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식초는 몸 밖에서는 신맛이 나고 산성을 띱니다. 하지만 체내로 들어와 대사되면 특히 자연 발효 식초의 경우 오히려 약한 알칼리화 효과를 냅니다. 우리 몸은 특히 고기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노년층일수록 요산을 포함한 대사성 산이 쌓이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산성 물질들이 사구체 안에서 미세한 염증과 막힘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꿀과 천연식초가 적절한 조건에서 함께 작용하면 이런 환경을 완화해 노폐물이 더 쉽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식초에는 구연산도 들어있는데 이는 요로에서 작은 결석이 형성되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배관의 구석구석에 쌓이기 쉬운 찌꺼기를 청소해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꿀은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매개 역할을 하며 식초는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를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사용하면 서로 매우 잘 보완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 200ml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천연굴 한 스푼을 넣습니다. 혈당이 걱정된다면 반 스푼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 자연 발효사과 식초를 작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 가볍게 저어줍니다. 식초 향이 익숙하지 않다면 신선한 레몬즙 몇 방울로 대신해도 해독을 돕는 효과는 비슷합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디테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젓는 도구입니다.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은 금속과 직접 닿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번거롭게 들릴 수 있지만 나이와 기저질환으로 이미 예민해진 몸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에 몇 초 머금어 침과 섞인 뒤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시스템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신장이 갑작스럽게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뜨겁게 타는 느낌이 아니라 은근한 따뜻함이 배로 내려가 오래 지속되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물 한 잔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나요?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신장은 강한 자극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원하는 것은 꾸준함과 올바른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제대로 만든 한 잔의 물은 오래된 기계에 정기적으로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새 것처럼 되지는 않지만 마모를 늦추고 고장을 막고 오래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방법을 틀리게 타서 마신다면 아무리 비싼 꿀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손상 속도를 앞당기는 데 한몫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꿀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를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적절한 온도, 올바른 비율, 안전한 조합을 정확히 알고 나서야 꿀은 비로소 신장을 돕는 역할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루 중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대가 있는 반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분명히 알아야 매일 들이는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됩니다. 올바르게 타는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음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셔야 신장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이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로 시간을 잘못 잡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똑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고유한 생체 리듬이 있고 그 리듬에 맞출 때 도움은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아침에 잠에서 막 깼을 때입니다. 긴 밤 동안 몸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수분 섭취는 거의 없는 반면 신장은 계속해서 혈액을 역과하고 소변을 농축하며 필요한 물질을 붙잡아 둡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장은 오랫동안 비를 맞지 못한 마른 땅과 같아 적절한 수분 공급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복에 따뜻한 물에 꿀과 천연 식초를 타서 마시면 가벼운 비가 내리는 것처럼 혈액을 묽게 하고 사구체를 지나는 혈류를 활성화시키며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간을 커피, 진한 차, 차가운 물로 대신하면 신장은 도움을 받기는커녕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아 혈관이 수축하고 더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놓치는 시간대는 오후 중반, 대략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른함과 졸음을 느끼고 달콤한 커피나 간식에 손이 가기 쉽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사람에게 이 시간대는 특히 민감합니다. 정제당이나 카페인을 더 섭취하면 이미 하루 종일 일한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을 얻는 셈이 됩니다. 이때 그 습관을 대신해 따뜻한 물에 꿀 반 스푼과 약간의 계피 가루를 넣어 마시면 에너지가 훨씬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꿀은 노폐물을 많이 남기지 않는 부드러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후에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커피가 필요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간대는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꿀은 저녁에도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면 몸은 복구와 재생 단계로 들어가고 간과 신장은 하루 동안 생긴 미세한 손상을 함께 정리합니다. 아주 소량의 꿀을 그대로 먹거나 소량의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밤사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잠이 깊고 끊기지 않아야 신장도 제대로 쉬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야간요로 잠이 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시간과 함께 반드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꿀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중하지 않으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기 신부전 환자처럼 신장 기능이 매우 떨어졌거나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천연꿀에 들어있는 칼륨조차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꿀 사용은 반드시 주치의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꿀이 정제당보다 낫다고 해도 여전히 당분 공급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혈당이 자주 높은 상태라면 꿀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꿀을 먹어서는 안 되는 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아기의 소화 시스템은 천연꿀에 존재할 수 있는 일부 미생물을 처리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꽃가루나 벌 제품에 심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극도로 조심해서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시는 것 외에 저는 환자들에게 신장을 돕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를 함께 권합니다. 바로 아침마다 허리 뒤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척추 양옆, 허리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두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허리 아래에 대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약 1분 정도 문질러 주세요. 이 작은 동작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안과 밖에서 동시에 신장을 돕는 효과를 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꿀은 효소가 살아있도록 적절한 온도에서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이롭습니다. 둘째, 사용 시간은 효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며 특히 이른 아침과 밤의 수면 질이 핵심입니다. 셋째,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남에게 맞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어떤 기적 같은 방법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아주 솔직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꾸준하며 올바르게 대해주면 신장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버텨줍니다. 반대로 매일 무심코 과부하를 주면 언젠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선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앞으로의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